오늘은 어디로 갈까? 네, 오늘은 서울 물레 창작촌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지하철 물레역 1번 출구로 나와서 물레 근린공원 입구에서부터 천천히 걸어보려고요. 오래된 철공소와 새로운 예술 공간이 함께 살아가는 동네입니다. 서울 핫플레이스 중 한 군데이기도 하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것들이 만나서 이전에는 없던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한편의 영화 같지 않으세요? 실제로 이 철공소 골목이 영화 촬영지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할리우드 영화에도 동작했다네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어벤져스입니다. 아니 뭐야?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가 물레동까지 왔다 갔다고? 아쉽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물레동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과거 이 일대에는 방직 공장이 많이 모여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물레라는 이름이 물레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어요. 시간이 흐르고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섬유 공장이 떠난 자리에 철공소들이 들어선 거죠.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흐르면서 젊은 예술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지금의 물레 창작촌이라는 독특한 문화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머, 이거 뭐지? 철공소 옆에 카페가 있네? 카페 옆에는 그림 작업실이 있네? 이상한 조합이네. 저기 한번 보세요. 저쪽에는 철을 자르고 갈고 이쪽에는 원두 커피를 갈고 가만히 있어봐. 두 집 다 뭔가 열심히 갈고 있기는 하네요. 제가 처음 물레동에 왔을 때 머릿속에 딱 세 글자가 떠올랐거든요. 부조화. 근데 제가 골목을 몇 번 걷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람 마음은 분위기에 따라 변한다고 하잖아요. 물레동에 몇 번 와보니까 한 가지는 알겠더라고요. 이 동네는 올 때마다 분위기는 다르다. 낮과 저녁이 다르고 평일과 주말이 또 다릅니다. 평일에 오면은 골목 전체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망치 소리가 꽝꽝 울리고 쇠 자르는 소리가 들리고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오갑니다. 근데 주말이 되잖아요. 물레동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철공소 셔터가 내려가면서 오히려 새로운 풍경이 열립니다. 평일에는 잘 보이지 않던 그림들이 나타나거든요. 골목 담벼락을 채운 그래피티와 개성 있는 간판들, 그리고 천천히 골목을 걷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조용한 웃음소리. 평일에 물레동이 작업복을 입고 있다면 주말에 물레동은 조금 멋을 낸 셈이죠. 어머, 정말 그러네요. 이 셔터는 평일에는 문인데 주말에는 그림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달라집니다. 낮 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시간이 밤이 되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아요. 낮에는 철을 두드리는 소리가 골목을 채웠다면 밤에는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 노랫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사람들의 본능까지 슬쩍 골목으로 흘러나온다고 할까요? 참 신기합니다. 낡은 철공소와 새로운 예술 공간이 왜 이렇게 잘 어울릴까요? 처음에는 분명 부조화처럼 보였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 바로 그 부조화가 이 골목의 개성이었습니다. 저것 좀 보세요. 버려진 철 부품으로 만든 거대한 말 조형물. 저는 딱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지금 물레동의 예술적 정체성을 아주 제대로 의시되고 있구나. 딱 그런 표정? 물레동 골목을 걷다 보면요. 카페도 있고 공방도 있고 퓨전 음식점도 있고 작은 술집도 만납니다. 그런데 비슷비슷한 가게가 많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간판보다는 가게마다 자기만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 여기는 간판도 조용하네요. 카페 안을 들여다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살짝 창틈 사이로 보고 싶어지네요. 네, 낡은 철공구가 장식품이 되어 있고 저 조명은 아날로그 TV인데 가게 전체 분위기를 비추고 있네요. 오래된 기계 부품 옆에는 초록색 화초가 놓여 있고요. 차갑고 단단한 철과 부드러운 식물이 한 공간에 있으니까 이상하게 따뜻해 보입니다. 저 물건도 예전에는 철공소에서 열심히 일했겠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의 눈길을 받고 있네요. 어머나, 은퇴하고 나서 더 인기가 많아졌네. 저보다 팔자가 더 좋아 보입니다.
한 보세요. 녹이 슬고 손때가 묻고 모양도 투박하잖아요. 근데 물레동에서는 그 흔적이 오히려 매력이 됩니다. 누군가의 손을 거쳐 오랫동안 사용된 시간까지 이 물건의 일부가 되어 있는 거죠. 가만히 보면요. 사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얼굴에 생긴 주름도 오래 살아오면서 생긴 습관도 지금까지 겪어온 수많은 일도 모두 그 사람에게 묻어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무조건 감추거나 버려야 할까요? 새로운 것에는 새로운 것의 장점이 있고 오래된 것에는 오래된 것의 장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겠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의 나에게 어떻게 다시 활용하느냐. 저는 옷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옷감이 좋거나 색깔과 무늬가 마음에 들잖아요. 유행이 지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 다시 꺼내봅니다. 단추를 바꿔 달거나 주머니 모양을 조금 고치거나 길이를 줄이면은 전혀 다른 옷이 되거든요. 어머, 이 옷이 원래 이렇게 예뻤나? 네, 유행이 지난 디자인이라도요. 본래 가지고 있던 좋은 색과 질감을 살리면요. 오히려 나만의 스타일이 만들어집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글을 쓰면서 저는 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풍경을 다시 보게 되었고요. 사람들의 말과 표정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길거리에서 본 옷차림도 카페에 놓인 낡은 공구도 물레동 골목의 소리도 모두 저한테는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예전에는 길을 걸으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참 중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길을 걸으면 생각이 먼저 바빠집니다. 저 색깔 이쁘다. 저 간판은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저 소품은 원래 어디에 쓰던 물건이었을까? 저 버려진 쇠조각 하나가 골목을 갤러리로 만들어주고 있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듭니다. 어라,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지? 생각은 성장했는데 방향 감각은 가끔 실종됩니다. 이게 나이 탓일까요? 성향 탓일까요? 뭐 괜찮습니다. 물레동을 걷다 보니 이 동네는 참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칠고 강한 철공소의 얼굴, 오래된 공장이 품고 있는 단단한 얼굴, 그리고 예술과 카페가 어우러진 낭만적인 얼굴까지 철공소 골목 하나가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소화합니다. 물레동은 오래된 철공소를 모두 없애고 새로운 동네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시간을 남겨둔 채 새로운 공간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낸 곳입니다. 철을 다루던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있고 그 옆에는 예술가들의 새로운 작업을 합니다. 낡은 공구는 소품이 되고 철제 셔터는 그림이 되고 오래된 골목은 누군가에게 새로운 산책길이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참 좋습니다. 오래되었다고 무조건 버리지 않고 새롭다고 무조건 떠받들지도 않습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함께 존재합니다. 사람의 나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젊은 사람이 할 일과 나이 든 사람이 할 일을 도대체 누가 그렇게 분명하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나이를 먹었다고 호기심까지 접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젊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옷을 입어도 되고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도 되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도 됩니다. 물론 하다가 헤맬 수도 있죠.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면 어떨까요? 지금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오래된 것은 꼭 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방향을 바꾸어 다시 살아납니다. 물레동의 골목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아직 쓸 수 있는 것을 찾아 새로운 방향으로 옮기는 것,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찾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내 인생의 다음 방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진짜 방향부터 좀 찾아야겠습니다. 아까 들어왔던 길이 어디였지? 물레역 1번 출구, 철공소 옆 카페였나? 카페 옆 철공소였나? 아이고, 사진이라도 찍어 놓을 걸.